이게 법원이 괘씸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아요. 김 전 의원님. 보면은 내가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다. A군도 좋아했다. 이거를 선생님이 항변을 하는 논리로 삼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도 다 사춘기 겪어봤지만 13살. 얼마나 이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나이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또 동경하고 멋있어 보이는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이런 호감을 갖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사실은 어떤 남자 중학생이 싫어요. 이거를 이렇게 논리로 삼는 것 자체가 법원은 좀 악질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청소년 연령은 사실은 24세까지입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어떤 집행 유예를 시켜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개념에는 정치 경제적 개념까지 독립적이지 못하는 개념까지 들어있고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말하자면 법적인 성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의 규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정신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아주 성에 민감하고 예민한 그 시기에 선생님이나 여성이 특히 그 당시에는 보면 남학생들은 여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사실은 상상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동경을 좀 갖고 있죠. 동경을 하죠.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어떤 뭐 소설들도 많이 주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방금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로서의 학원에서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원이라도 분명하게 학생과 제자의 관계 또 실제적으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미성숙성 이런 것은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저를 포함해서 김진 앵커 그리고 시청자분 모두가 나름의 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여자 교사가 아니고 남자 교사였다면 아마 김진 앵커 지금 막 엄청나게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약간의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자 교사이기 때문에 남자 교사보다는 좀 덜 해를 미쳤을 것 같고 뭔가 두 사람의 사랑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중적인 잣대로 똑같이 범죄인데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실제로도요. 이런 사건은 미국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무려 이와 비슷한 사례가 500여 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500건이나요? 미국에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남자 교사가 여자 학생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건이었고 그중에 50건만이 여자 교사가 그 문화권에서도 남학생을 유혹해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 났는데요. 50건이면 꽤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법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저는 아까 김지혜 변호사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몸이 성숙했다고 해서 정신이 성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남학생이 이와 같은 경험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상처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한 여자 교사가 교사의 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서 한 인간체를 희생물로 삼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조금 여자 교사라고 해서 좀 봐주기식 내지는 로맨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마 남학생이었으면 지금 오늘 김진 앵커도 엄청 분노했을 겁니다. 저도 훨씬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도 약간 좀 웃음으로 지금 이걸 넘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엄격해지자. 저희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옳은 말씀 해주셔서 요즘은 드리기가 참 민망해졌는데 이거 그냥 법적으로 김현 박사님 피해자가 사랑하고 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혀도 이런 영역에서는 뭐 양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군요. 지금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갖고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좀 무관하게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뭐 우리 기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일합니다만 그래도 이 당시에 있는 청소년기의 사춘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저는 좀 있다고 봐요. 특히 중학생의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된다면 이 당시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데 이 여교사가 돌 하나 딱 던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문자를 보내고 자기 오피스텔에 같이 가자 해서 둘만의 공간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 여교사가 얘기하는 성적인 자기결정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남학생도 문제지만 남학생의 어머니가 사실은 받은 정신적 충격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 여교사도 결국은 언젠간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가서 이제 시집을 가갖고서는 아이를 낳게 될 거고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본인의 아들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여교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좀 끔찍하고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본인이 예.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여교사와의 관계를 맺고 나서 나머지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이 나름대로의 선입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남학생의 발언을 통해 갖고 누군가 전달받게 되는 이 중학생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거고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성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성적 욕구로 여교사가 정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학생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컸지만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남학생에게 교사라는 지위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엄벌에 처한 건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환 기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유사한 사례로 생각해보면 미담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했느냐, 그러니까 사랑이었다면 사랑을 문제가 없는데 예. 사랑이 빠진 성관계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받는 거지만 만약에 미성년자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 정말 애정을 느끼고 서로 유하고 서로 보살피면서 정말 애틋한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미담일 수 있는 거거든요. 프랑스 마크롱 그렇죠.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아시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24세 연상의 지금 영부인과 살고 있는데 그 마크롱 대통령이 16살 고등학생 때 자기를 가르치던 문학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늦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교사 선생님도 무슨 여기처럼 뭐 뽀뽀할까 안아볼까 같이 씻을까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계속 가르치고 진정으로 대하고 또 마크롱은 또 애틋하게 또 선생님을 위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랑이라면 이게 좋은 미담이었습니다만 지금 재판부의 판결처럼 이 여교사의 경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관계만 존재하는 자기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만 지금 학생을 갔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엄벌에 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또 프랑스 사례까지 들어주셨습니다.